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구온난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염병의 급속한 증가, 또 물로 인한 국제적 분쟁 등 인간이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식량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농업을 통한 탄소 저감으로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좀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좀 황당하지만 좀 받아주세요, 센터장님. 자, 갑자기 날아든 그 소행성과 충돌을 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랑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앙으로 인한 지구가 망할 가능성 어떤 게 더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앙으로 지구가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소행성 충돌은 현대 과학기술력으로 충분히 이제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기후 대재앙은 절대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IPCC라든가 세계적인 미래 예측 기관들은 우리 지구의 미래,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들의 예측보다 오히려 더 빨리 재앙이 닥쳐오지 않겠느냐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양학부에서 기후와 문명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구기후의 변화가 수많은 문명들을 멸망으로 이끈 사례들입니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특히 탄소의 증가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과거에 없었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가요, 농업을 통한 탄소 저감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참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인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좀 가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복잡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맥을 좀 짚어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의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피해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결자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농업 분야입니다. 예. 농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죠. 예. 농산기업 중심의 관행농업은 식량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서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기계화를 도입을 함으로써 식품 안정성이 악화되면 물론 농업을 온실가스 배출의 원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이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농업은 기후변화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농업이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는 뜻인데요. 한반도의 기후도 점차 이제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2100년까지 약 700조 원의 피해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기온이 1도 높아질 경우 벼 생산량은 15만 2천 톤이 감소하면서 2100년까지 총 60만 8천 톤이 감소할 것으로 농업진흥청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가중되면서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몬산토라든가 카일과 같은 다국적 농산기업의 식량 독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면 안 될 텐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그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이자 또 해결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농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기후변화의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토양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벼 생산자의 경우 이 모작을 한다면 토양의 탄소 고정 효과에 의해서 흡수량이 배출량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16배, 콩은 23배, 고구마의 경우에는 31배의 탄소를 토양에 붙잡아둘 수 있고요. 예. 이런 얘기는 엄청난 기후조정자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농업이 가진 기후변화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텐데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각국 그 농민들이 연대단체인 비아 캄페시나가 있습니다. 예. 이들은 기후변화와 이제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 자급률, 또 식품의 안전성, 식량 가격 및 접근성,
또 농법의 친환경성 문제가 동시에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기농을 기반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책과 연계해서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하고 또 소비자들은 유기농 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소비자들이 유기농을 적극적으로 사 먹기 시작하면 농부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소비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농산물과 지역 먹거리, 또 생활재 등을 구입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농법 가운데 하나가 로컬 푸드 운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산화탄소 그 배출을 갖다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로컬 푸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제 로컬 푸드라는 게 뭐냐면은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죠. 흔히 반경 50km 이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을 합니다. 네. 로컬 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킴으로써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처음엔 출발을 했는데요. 즉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여줌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미국의 이제 북미 지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뭐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등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북 완주군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로컬 푸드 운동을 정책으로 도입한 바가 있죠. 네, 센터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로컬 푸드 운동이요. 우리나라도 물론 좋겠지만 신선도를 위해서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넓은 지역에서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운송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송에 때 드는 그런 화석 연료 사용도 많이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친환경 유기 농산물이나 로컬 푸드는 이론적으로는 잘 운영되면 이론적으로만 정말 이상적인 방법이죠.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유기농 식품 시장 규모는 이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예. 2006년 1조 3천억 원에서 2009년에 3조 7천억 원, 2014년에 무려 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4년에 지난해보다 약 13% 정도 늘어난 4조 4,83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만 본다면 우리나라는 농업을 통한 기후조정제 역할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빠르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서 농업이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향은 최소화하면서도 오히려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기농산물이나 로컬푸드 문제 모두 좋은 제품과 또 합리적인 가격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기농산물은 너무 비싼 것이 현실이고 또 다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월등히 좋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동반이 될 때 지구온난화를 농협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